이만 오랜만에 들어봤죠? 빠르고 천천히 대중세. 자, 시작합시다. 다음 주에 총 다 정리한다고 그랬어. 오늘은 일단 보려. 지난주에 우리 통일신학까지 살펴봤었죠. 자, 중세 정치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프린트, 8페이지. 자, 위에 연표부터 보면 900년대 후백제 결혼, 금진 세력이었고 901년도에 후 국물을 궁해져. 자, 정식 국호는 마진에서 후에 태봉으로 바뀌었었죠. 자, 관식법과 미륵불 자처하면서 쫓겨나게 되고 910년대에 왕걸 왕으로 추대, 그리고 918년도에 모력은 가게 됐죠. 열을 천수하면서 920년대 발해 멸망, 거란한 대멸망했고요. 고창 전투에서 자 후백제 견훤과 고려의 왕걸이 맞짱떴는데 이때 신검을 하고 후방을 치게 했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넷째 아들 금강에게 결혼이 마흔이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눈치챈 신감이 아버지 결혼을 절에 가지게 되죠. 그래서 935년도에 탈출하고요. 이후에 신라 멸망 마지막은 경수라. 936년도에 자신이 세운 나라를 고려 왕국과 함께 멸망시키죠. 900제 멸망 고려의 속성을 통해 있었어. 1120년대 이자겸에는 1135년도에 묘청에 세운천도는 1170년대 무신장변이 있었습니다. 자, 밑에 태조의 정책이죠. 태조 왕건의 정책 굉장히 중요하죠. 머릿속에 가봐야 돼. 민생안정책으로 세금감면, 빈민구제책, 흑청제가 있었죠. 춘대춘합제. 또 세금감면은 주민유도라고 해서 백성의 것을 취하는 데서 일정한 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고요. 자, 그 다음에 흑청제는 춘대춘합제, 봄에 곡식을 올려서 가을에 대각케 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고구려의 진대법, 고구려의 흑청제, 의창제, 조선의 황국제선 정책 다 같이 전부 다 빈민구일 정책이었죠. 포족, 포섭정책과 견제정책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포섭정책은 관직과 왕씨 성문화사. 자, 그래서 혼인정책도 유력한 지방의 오족대 딸들과 결혼해서 부인이 무려 29명, 자식도 25만 분이요. 호족 통일정책은 사신간제도, 기인제도가 있거든요. 사신간제도는 지역 책임제로서 최초의 사신간이 경수랑 김부라는 사람이었죠. 경주 일대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했고요. 기인제도는 통일신라의 상수제도와 비슷한데 일종의 인질제도라고 할 수 있죠. 통일신라의 상수제도는 지방오족을 중앙에 머무르게 한 제도. 기인제도는 지방오족이나 혹은 지방오족의 자제들을 중앙에 머무르게 한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태조 때 또 정계랑 계백묘서라고 해서 자, 젊은 관리들에게 지켜야 될 계율을 얘기했었고요. 군요 10조가 있었지. 유훈 10가지를 남겼었다라는 거 알아두겠네요. 자, 이게 57페이지 대표자료에 있습니다. 57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계속 봐야 돼요. 자, 대표자료에서 제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공개해서 불도작돌한다. 불교 숭상. 자, 2조 도선의 풍수 서당에 따라 사찰을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말라. 풍수지대를 중요시합니다. 자, 다음 4조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의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 없으며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이므로 그들의 일관제도는 따르지 말 것. 국진정책, 주체적 문화 수용 등이 담겨져 있고요. 자, 서경은 우리나라의 지명이 군복이 된 100 이상 머물 것. 서경중시 국진정책.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의 삶, 물, 용시를 섬기는 것이고 소홀히 하지 말라. 불교 승상, 연등의 팔관의 중시. 자, 이런 것들 남겼다. 그래서 군요 10조는 태조가 후대 왕들에게 남게 될 10가지 가르침으로 고려가 나아가야 될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태조는 군요 10조를 불교를 숭상하고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칠 것, 풍수세사를 중시할 것, 주체적인 문화 수용이 자세를 다지는 것 등을 강조했다. 또한 거란을 배척하고 성경 중시에서 북진정책을 이어줄 것을 바라였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경기한 정신 차려.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자, 북진정책으로서 고구려가 계승한다 해서 국호를 고려라고 했다는 측면 자체가 북진정책이고요. 서경중시, 평양중시. 자, 그 이유는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가 평양이었기 때문이었죠. 영토확장에서 청천강에서 영국까지 실제로 조금 확장됐고요. 해종하고 정종 때 왕권 약화되어 있었다. 특히 정종 같은 경우에는 광군을 조직하게 됐었죠.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 근데 해종하고 정종 때 왕권 약화됐고 광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왕권 강화지. 그 방법이 두 가지죠. 노비환관법 살펴본다는 뜻이죠. 자, 노비를 살펴봐서 불법적으로 노비 렌즈를 풀어준 제도. 자, 노비가 줄어들면서 귀족권 약화, 왕권 강화. 자, 과거제 한림학사 쌍기의 권리를 받아서 신구세력 교체했고요. 임명장 자체를 왕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왕말 들어야 되죠. 자, 관리의 공복제정, 관리의 서열화가 이루어졌고요. 공식과 호족 수청, 황제 칭호, 칭제 권한이라고 하죠. 광덕과 중국이란 여러 사용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광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경종이 있었죠. 광종의 숙청 정책을 처리했고요. 전시과 시행했던 게 경종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성종 굉장히 중요하네요. 유교 정치 질서를 확립하고 국자감을 설치했었다는 것도 성종에서 어제 내가 써놓으라고 했는데 향리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도 더불어서 기억하라고 했었어.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제20조 유교 정치 전체택. 자, 13조 불교행사 억제. 제7조가 지방간 방해. 이건 사료만 보겠습니다. 이게 57페이지 아까 봤던 57페이지 자료 1번입니다. 자,
자, 7조 국왕이 백성이 다스리면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일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령을 보내어 가서 백성이 이익이 되는 일과 손해되는 일을 살피게 하는 것은 청컨대 외관을 주소서 라고 나와 있죠. 지방간 파견. 자, 제13조 우리나라에 봄에는 연등이를 겨울에는 팔간을 베풀어 사람들이 많이 동원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줄여서 백성을 힘을 펴게 하십시오. 이게 뭐죠? 자, 불교행사 억제. 제20조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내생을 구하는 것이며 불교를 다스리는 것은 곧 오늘의 오늘의 할 일입니다. 오늘은 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게 그릇된 일 아니겠습니까? 유교 정치 이념 채택 이런 포인트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종이었습니다. 자, 다시 선생님 넘어가서 중앙정치제적 이성육부제 고려는 이성육부제 자, 그리고 통일신랑 다 까먹었죠? 통일신랑 뭐였죠? 왕 밑에 집사부의 시중의 힘이 강해졌고요. 화백회의 대빵이 또 누구? 상대대의 힘이 약해졌다. 뭐가 강해진 거죠? 왕권 강화 오랜만에 봤죠? 다음 주에 다 정리할 거야. 자, 그래서 이성 중서문화사 상성이 있죠. 중서문화사 최고 관서 총괄 문화시중에 있고요. 상성이 육부죠. 자, 이병호형 이의 공부가 있죠. 자, 이부는 인사, 병부는 군사, 호부는 재정, 자, 형부는 법률, 자, 예부는 의식과 문서, 공부는 건축과 토목을 담당합니다. 중추원, 자, 왕의 비서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추밀이라고 해서 군사기밀, 자, 승선은 왕명 출납했던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어사대는 관리감찰, 삼사는 회계기관이 있었죠. 삼사 특히 회계기관이라는 거 화폐 및 곡식을 출납을 담당했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리고 왕과 이성 사이에 도병마사 식목도가 있다고 그랬죠. 도병마사 국방문제, 식목도관 법률과 제도규칙, 고려 귀족들의 정치 회의입니다.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점을 보여주는 도병마사 식목도관. 밑에 보면 대간제도 중서문화사의 낭사 어선의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세 가지가 있죠. 서경권, 간제권, 봉박권. 서경권, 간제권, 봉박권. 서경권은 관리 임명 동의권, 간제권은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요. 자, 봉박권은 왕명을 되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간제도. 자, 그래서 중서문화사 낭사 어선의 관원. 자, 그리고 고려 지배체계변화 호족에서 문벌귀족 성종 때까지. 자, 그리고 문벌귀족에서 무신여변이라서 무신을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경으로 환도하고 몽골 치니까 원간섭기를 지나면서 이제 권문세족이 등장하죠. 그리고 위화도의군 이후에 신진사료가 등장했고 신진사료 내에서 급진과 운건파가 있는데 급진파 신진사료에서 조선경부 정도전 얘기죠. 자, 옆에 넘어가서 지방행정조직. 자, 고구려는 오부오부, 백제는 오부방 22 담노제도, 신라는 육부오주, 통일신라는 우주 오소경 만든 이유 세 가지 기억합니까? 수도와 금성. 기억의 금성의 동서쪽의 지역체 또 지방의 그 균형을 지역의 균형, 지방의 균형 발전 또 그리고 감시. 지방 세력의 감시를 위해서는 걸 기억해 두고요. 자, 그건 통일신라였고요. 자, 지방행정조직 고려에서는 5도 양계가 되겠네. 자, 발에는 5경 15, 62조 있었지. 네. 자, 고려에서는 5도 양계. 자, 성종 때 12목 설치, 현종 때 5도 양계 확립됐고요. 5도는 일반 행정구역 안찰사 파견, 안찰사 절대 관찰사 아니야. 조선에 가면 8도 관찰사입니다. 양계.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주연보다는 속편이 더 많았다. 중요한 주연이 개수관이 되어서 몇 개 주연 통솔이고 주연이 속편을 통솔했었다. 양계지방 북계와 동계 군사행정상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죠. 이게 병마사 파견. 자, 그 밖에 경기와 개성과 그 주변에 있었고요. 특수행정구역 향부곡소가 있었네. 자, 향부곡소는 양인이지만 천민 취급받았다는 거. 향부곡 농업에, 소는 수공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이게 자, 한 끝 59페이지 자료 3번에 있습니다. 59페이지 자료 3번에 보면 자, 지도 위치 알아둬야 돼. 북계하고 동계, 그 밑에 서해도, 교수도, 양강도, 전라도, 경상도가 이게 5도죠. 그 밖에 경기 지방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자, 북계하고 동계의 병마사 파견, 그 밖에 5도의 안찰사 파견했다는 거 포인트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연보다는 속편이 더 많았다는 것은 아직 중앙집권 체제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다시 선생님 프린트 넘어가서 자, 관리등용제도. 자, 과거제 광종 때 실시됐죠. 제술과 명격과 잡과 승과가 있습니다. 제술과 명격과 유교 경전 해석 시험으로서 제술과는 글 쓰는 것, 명격과는 일종의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무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 음서제, 오품 이상의 고위 관료제도는 시험 없이 관직에 등용되는 제도를 말하는 거고요. 교육개혁 개경에는 국자감, 처음에 국자감 유학부 플러스 기수학부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충렬함 때 성균관으로 개칭되면서 순수 유학기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향교가 있었죠. 그리고 좌주 문생제도라고 생각해서 안 했죠. 좌주는 시험관, 문생은 시험관에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인데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었다는 거 기억해두고 했어요? 안 했죠. 넘어가서 위에 군사정직은 중앙군에 2, 군, 6, 위가 있었지.
자, 발해는 통일신라 뭐라고 썼죠? 구서당 중앙군의 구서당 있었고 지방군의 십정이 있었죠. 발해는 중앙군의 십위가 있었고 지방군의 별도의 진해 군단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 자, 고려에서는 중앙군의 2군 6이죠. 2군 6이 중앙군이고요. 얘네들 직업군이고 군인전 지급했었다는 거. 지방군은 5도의 일종의 예비군 형태 주현군이 있고요. 양계지방에 항상 머물러 있는 군대 국방상 중요한 지역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래서 양계지방에 주진군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와서 936년도에 이자겸의 날이라고 있었죠. 이자겸의 날 별표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이자겸에는 자 예종과 인종에게 자신의 둘째 딸 혼인관계라고 했죠. 예종이 자신의 둘째 딸을 인종에게 자신의 셋째 딸, 넷째 딸을 시집보냅니다. 자, 인종이 이자겸 제거를 시도하고요. 자, 그래서 이자겸이 척춘경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인종이 척춘경 회유. 척춘경 이자겸 제거하고, 자, 그리고 인종이 척춘경 제거하고서 이게 뭐냐 이거 지금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1120년대 이자겸에는 국왕의 권위 실출, 문벌귀족사의 붕괴 촉진에 계기됐던 이자겸이 난 되겠습니다. 자, 문벌귀족 대표적인 사람이 이자겸이었고요. 그 밖에 최충, 김부식, 윤관 전부 다 문벌귀족이 되겠죠. 자, 1130년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고려내에서 고구려 중심의 자주적 묘청 서경파가 있었고요. 신라 중심의 사대적 김부식 개경파가 있었단 말이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인데 중심은 묘청과 정지상 서경 출신 관리들이죠. 자, 주장 내용 서경천도 칭제거나 황제를 칭하고 독서 연을 사용하자. 그래서 금정벌 주장했었죠. 서경파는 개혁적 고구려 계승의식 풍수지사상 금정벌 자주적이었다는 거. 자, 개경파는 보수적 신라 계승의식 유교사상 금과 사대왕 결정했던 거죠. 얘네들 비교하기 좀 이따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죠. 자, 신채호 선생이 조선 역사상 1천년대 제1대 사건으로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평가하셨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었죠. 자, 그리고 인종이 실제로 서경천도 추진했었어. 하지만 더 실패하고 나서 대학원에서 불이 있었죠. 그래서 김부식이 저거는 저 땅은 분명히 풍수에서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서경천도 실패하면서 묘청 정상 서경에서 반란 그걸 대위 연호를 천결하였어. 자, 개경갑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당했었지. 자, 그리고 문벌교사의 모습이 실현했다. 밑에 지도 나오면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이 되겠고요. 67페이지 대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7페이지 대표자를 보면 서경 천도를 둘러싼 정치적인 대립 나와 있습니다. 자, 가는 서경 임원경의 땅을 보니 이는 음양가가 말하는 대화세이고, 자, 궁궐을 세우고 여기로 옮겨 지내면 천하를 침범 합병할 수 있을 것이요.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면 서른여섯 다시 신하가 될 것입니다. 라고 서경이 주장 내용, 서경 출신의 묘청이 주장 내용이죠. 자, 나는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서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많이 좋은 땅에 보면 하늘이 이렇게 할 리 없습니다.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거동하시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입니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가는 묘청, 나는 김부식의 주장이다. 묘청을 비롯한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의 근거에 서경으로 천도해서 금을 굴복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조공을 바칠 것이라 했고, 또한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는 것을 주장했다. 반면 김부식을 중심으로 하는 개경 세력은 도참상을 배격하고 기존의 유교 질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서경 천도와 칭제원원에 반대했었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해 두고요. 다시 선생님 포인트 넘어가서 서경천도운동까지 살펴보고 1170년대 무신정변입니다. 무신정변 1170년대 무신정변 보도록 합시다. 자, 무신정변을 보면 1170년대 배경을 보면 무신에 대한 차별대역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의종의 실정. 자, 의종이 처음에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개혁적으로 추진했었지만 실패하고 사치항량을 일삼고 수박기 사건, 이송 할례 사건을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의종이 보현원 행차를 틈타서 정중국 이방 등이 정변을 일으키고 의종을 피해고 명종을 허수아비왕을 올리죠. 자, 무신간의 권력 다툼이 치열했는데 권력자의 변화 기억하라고 했어. 이방, 정중국, 경대승, 이민, 최충원. 자, 이방, 정중국, 경대승, 이민, 최충원이고요. 이민, 천민 출신 최충원, 최후, 최암, 최의까지 이어지는 최시정권 3대 63년간 그 시작 최충원. 자, 그리고 권력기구. 자, 초기에 무신들은 중방이라는 무신들의 회의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시정권 때 와서 최충원 때 교정도감, 대빵을 교정별감이라고 하고 최충원 스스로가 교정별감에 대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정방, 최후가 만든 인사행정기구가 있었고요. 서방은 역시 최후가 만든 문신들의 자문기구가 있었습니다. 최시정권의 권력기구들이었죠. 군사적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가 있어 최시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는 겁니다. 무신집권 기본기. 자, 서경 유수 조의총의 난이 있었고요. 망이 망소의 난. 자, 공주 명학소에서 향부곡소의 그 소라고 해서 준을 자지마! 자, 그 다음에 김삼이 요심의 농민 봉기 발생했었고, 자, 만적의 봉기죠.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자, 천민 출신 이민의 영향을 받아서 왕후장상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는가?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67페이지 바로 2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자료 2번 봐봐. 자, 가는 명종 때 명학수에서 망이가 그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격해서 함락하자 정부는 명학수를 충순으로 승격시키고 관리를 파견해서 대민군을 무마했다. 얼마 후 다시 반항하자 이현을 폐지했다. 자, 망이 망소의 난이죠. 공주 명학수. 자, 나는 신정 1년에 산호 만족이 6인이 북산에서 남하다가 공산업인을 불러 모여야 했다. 나라에서 병인 개선의 이유는 자, 무신집권 이후로 천민과 노비에서 많이 나왔다. 장수와 재성이 어찌 시가 따로 있어야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육체를 괴롭히면서 채찍 밑에 곤욕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만적의 봉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료만 보고도 어떤 날인지 알아야 된다. 난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알아들었어? 사료에 대한 해석 단 한마디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도 알아야 돼요. 오케이, 뒤에 넘어갔어. 자, 9페이지 넘어갑니다. 10세기 때, 이런 10세기 때 고려의 대관계는 고려와 송의 관계, 자, 고려와 거란의 관계였죠. 11세기, 12세기죠. 12세기는 여진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진과의 관계도 있었고요. 자, 12세기 말부터 13세기 넘어서 몽골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원간섭기를 지나서 국민학의 격정치 전까지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국민학 때 신진사대부는 씨앗이 풀어지고요. 자, 그럼 신진사대부 신흥무이슬이 연합해서 1388년 위화도의 건, 1391년 과장법, 1392년 조선건국으로 하는 이라는 흐름 순서 알아두고요. 10세기 보도록 합시다. 이런 10세기 때 고려 대관계는 자, 거란이 요나라를 건국했었죠. 그리고 고려와 적대관계에 있었고요. 고려는 송과 친했죠. 송은 역시 거란과 적대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여기서 왕따당한 게 거란이었었죠. 마치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 모습 같아요. 자, 송 고려의 관계죠. 송 고려 왜 친하게 지었어? 거란과 여진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 이제 넘어가고 있는 병기한 대단해요. 사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려는 송과 왜 친했죠? 경제적, 문화적 시대를 추구해 나가는 모습들. 자, 송과 고려의 관계 두 가지 중요한 거죠. 자, 거란의 침입, 송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고 고려의 친송 정책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북진 정책에 대한 견제 때문에 1차 때 서희의 외교단파 강동육주의 등때 소선윤과의 대화죠.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다. 아니다, 우리는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고려라고 한 것이다. 라고 서희가 얘기했고, 어찌 자, 여진이 맡고 있기 때문에 교류를 못하는 것이다. 우리 교류하면 너네들가 그들을 땅을 준다면 어찌 교류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말발로서 강동육주의 등. 자, 2차 때 강주의 정비를 구상 서들었고 양규가 활약했었고요. 3차 때 강감찬의 귀제첩이 있었죠. 자, 귀제첩, 강감찬 분명히 문신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송, 거란, 고려의 세력균형을 일으켜 나성, 천리장성이 주됐죠. 밑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강동, 육주. 자, 12세기에 가면 여진과의 관계죠. 고려 여진과의 관계는 초기에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생겼단 말이야.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들이 말갈족 애들이라고 썼죠. 자, 그리고 완颜부라는 새끼가 여진을 통일하고 와서 까불죠. 여진과 자주 충돌했었어. 그래서 윤관이라는 사람이 별무관을 편성해서 신기군, 항마군, 신보군이 있었죠. 자, 기병, 승병, 보병 이렇게 해서 별무관 편성해서 동북 구성 축적. 위치 문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진의 근거국이 거란을 정복했고요. 고려의 군신관계 요구, 이 군신관계를 누가 수용한다? 이자겸 새끼가 정권 유리에서 수용했고 북진 정책이 중단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3세기 가면 몽골과의 항쟁이다. 13세기 초 칭기스칸의 몽골 통이 있었죠. 몽골의 쫓긴 거란 요 나라가 고려에 침입하게 되죠. 이때 여몽연합군이 처음으로 접촉했던 게 바로 강동성 전투. 자, 여몽연합군 거란 격퇴하고 나서 공식적인 외교관계, 형제 명예를 돌아왔단 말이야. 자, 몽골과의 전쟁이죠. 몽골의 1차 침입 때 몽골 사신 저고요라는 사람이 자, 형제 외국 돌아갔다가 다시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랬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야 돌아가다가 압록강공에서 죽죠. 자, 그래서 고려 너네가 죽였다라고 해서 쳐들어오는데 1차 침입했죠. 박서가 귀주석에서 활약했고요. 자, 몽골 개경 포위하고서 몽골과 강화 체결을 이루어지고 돌아갔단 말이야. 근데 지나친 간섭 때문에 다루가치 감찰 때문에 지나친 간섭이 있었죠.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하게 됩니다. 몽골군이 해전의 약한 점을 이용하고 또 변형사에 유리하고 개경과 가깝고 조차가 컸기 때문이었죠. 자, 강화도에서 8만 대장경 접근했죠. 거란 침입 때 만들었던 초조 대장경이 불에 탔기 때문이었다. 여러 차례 몽골 침입이 있었지만 특히 2, 3차에서 김윤우의 처인성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전쟁 피해, 궁토왕폐와 초조 대장경이 소실됐고요. 황룡사 구춘 목태에 불에 탔죠. 자, 몽골과 강화는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평화조약을 말하는 겁니다. 온건파 특세해지면서 최시정권 붕괴,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삼별초 항쟁, 참 끝까지 항쟁했던 삼별초죠. 몽골에 굴복하지 않고 고려인의 자주의식을 보이던 삼별초 항쟁. 강화도, 진도, 제주도. 강화도, 진도, 제주도. 강화도, 진도, 제주도. 진도에서 자, 배중선이, 자, 제주도에서 김통종의 지휘 아래서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결국 영원연합군의 진압. 자, 알아들었습니까? 옆에 국민항해 정치 대몽항쟁 보면 자, 몽골 침입 이후에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원나라 성립하죠. 자,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는 유지했으나 원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된다.
자, 고려 국왕을 통한 간접지배라고 그랬죠? 고려 국왕은 어렸을 적에 원나라를 사람이다. 자, 영토상실 쌍성 총관부 뺏겼구요. 그 위치 알아둬야 돼. 쌍성 총관부 천령 200에 딱 나오면 공민왕이죠. 동령부는 평양 쪽을 말하고 탐나청은 제주도 땅을 뺏겼습니다. 원나라한테 뺏겼고요. 제후국 수준으로 왕실 용어와 격하죠. 폐하에서 전하로, 태자에서 세자로, 왕의 시호에 충자시호 들어가면 원간섭기 응시자냐! 자, 그 다음에 내정간섭기구로 정동행성이라고 해서 일본 원정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구인데 실패로 끝나고 나서 고려의 내정간섭기구로 변진. 자, 그 다음에 자 만호부라고 고려 군사조직에 영향을 미쳤고요. 다루같이 감찰관 파견해서 내정 정말 간섭했었다. 인적 물적 수탈, 자 공렬 차출해서 그래서 고려에서는 조금 풍습이 유행하게 되었고요. 자원 수탈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극은, 백, 인삼 수탈 등이 있고 매를 잡아들이는 관창, 응방이 만들어졌다는 거. 자, 고려는 몽골 풍습에 의해서 몽골풍이 있었죠. 만두, 설렁탕, 소주, 족들이 연지건지 전부 다 몽골풍. 그리고 무슨 장사치, 벼슬아치 몽골 용어에서 나왔다. 몽골의 고려 풍습이 유행해서 반대로 고려 풍습이 몽골에 유행했던 거. 80여 년간 고려 여자가 이제 공주로 끌려가면서 고려 의복과 쌈채소, 생채, 고려 청자 등이 유행하게 되었죠. 자, 권문세족 굉장히 중요하죠. 자, 원간섭기 때 친원파 새끼들로서 고위관직을 독점했다. 자, 이들은 대농장을 수행하면서 농민 수탈했고요. 국가정 악할촌했고 충수나 충목대 개혁을 했었지만 실패. 자, 그래서 원해 간섭과 개혁 추진을 비력들은 실패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민왕의 개혁 정책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민왕의 개혁 정책 중국의 원명교체기를 이용해서 자, 두 가지 목표 알아두라고 해서 반원자주정책, 왕권강화정책, 반원자주정책, 왕권강화정책, 반원자주정책, 왕권강화정책. 틀릴 거 상상하니까 씨. 반원자정책, 왕권강화정책. 반원자정책은 원나라를 물리치는 자주정책이죠. 정동행성 폐지, 이문석 폐지, 쌍성총가부 권력 공격해서 쌍성총가부 땅을 수복했고 친원파, 숙청, 기철 등의 친원파 숙청, 관제복급 몽골 풍폐지. 왕권강화책으로서 정방을 폐지하고요. 전민변정도감 신돈으로 하여금 자 인사권을 장악했고 신돈이 국민왕 대행 6년 만에 처형당했던 사람인데 전민변정도감은 고려 초기에 뭐랑 비슷하다? 노비 안감법과 비슷하죠. 불법적으로 노비 단체를 풀어주고 불법적으로 빼앗은 땅을 돌려준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또 신지사립을 등용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원의 간섭은 벗어났지만 권문수에게 반발과 신돈 제거, 국민왕 시해로 개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건 69페이지 대표를 봐야 됩니다. 69페이지 대표자를 보면 왕이 일개 승려에 불과하던 신돈에게 묵혀놓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국민왕이죠. 옆에 지도 나오면 국민왕이 되겠습니다. 밑에 14세기 중반 원명교책이라는 중국 국제정세를 이용해서 국민왕은 자주성을 회복하고 권문세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국민왕은 기철 18 숙청하고 정동행성을 폐지했으며 쌍성총각을 공격해서 천령 200영토를 회복했다. 또한 신도를 중용해서 전민변동을 설치하고 권문세족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켜주었다. 기억해두면 되겠네요. 다시 선생 프린트 넘어가서 자 5번째 지배계층 등장하죠. 신진사대부. 자, 신진사대부는 자, 그 국민왕의 개혁 정치로 등장했고요. 지방의 향리 하급관리 자재 출신입니다. 하급관리의 자재 출신, 향리 자재 출신. 자, 과거제로 진출했고 중소지층, 성리학 수용과 친명파 밑에 표에서 보면 자, 신진사대부 검은서 비교하기 검은서는 친원파, 음서, 보수적, 불교, 대지주층. 신진사대부는 친명파, 과거, 개혁적, 유교, 자 중소지주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자, 국민왕의 개혁 정치에 등장해서 지방의 향리, 하급자리 자재 출신으로 과거지 진출, 중소지주층, 성리학수용, 친명파. 자, 하지만 국민왕 시 위기에 있었지만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사가 결탁해서 검문세력 비판, 개혁 추구. 자, 더불어서 자 홍건전과 왜구를 막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세로 대표적으로 최영, 이성계. 자, 명나라가 이 와중에 천령 이북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최영 주도로 요동정벌 추진, 이성계 갔다 와라라고 했더니 사불가론. 작은 나라 큰 나라 칠 수 없다. 여름철에 군사를 일으키는 적당하지 않다. 후방에서 왜구리 급습발을 겪고 장마철에 활이 악역 풀어질 것이다. 그런데 왕명이니까 가다가 돌아오자 압록강에서 돌아온 건 위화도 회군이죠. 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치적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나서 자 신진사대부 내에서 새로운 나라보다는 고려라는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온건파. 자, 이색, 정몽주 등이 있고요. 자, 급진파는 자 새로운 나라를 개창해야 된다는 거 역성혁명파. 자, 그래서 정도전 조준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몽주 자 이방원이 죽였죠. 하여가 이런 들 어떠하리 저런 들었지 어떠하리. 자, 그리고 정몽주와 또 단신과 이 몸이 죽고주고 백골이 시토돼요. 자, 이방원 5번째 아들 자 이성계 플러스 급진파 신도를 결탁해서 1391년 과전법 신진사대의 경제 기반 마련했고 1391년에 조선건국 2년 있다가 한양 천도하는 이 순서 틀리면 죽어라!